안녕하세요. 세움 코치 양은서원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내러티브 코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내러티브 코칭의 관점으로 본 드라마의 재구성, 여러분들도 이미 봤을 수 있는 드라마 그해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내러티브 코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또 시간이 날 때 종종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왜 드라마를 좋아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어떤 스토리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플롯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롯은 단순히 어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스토리와는 달리 각 사건이 왜 그런 순서대로 발생하고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어떤 단계들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에서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 등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플롯들이 훨씬 더 그 스토리에 흥미를 더하게 되고 이런 플롯들이 있고 또 그 플롯의 결국에 드라마가 보통의 드라마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내러티브 코칭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지, 그리고 내러티브 코칭이란 무엇인지, 내러티브 코칭의 핵심 원리와 드라마의 연결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러티브 코칭의 특징 가운데 외재화와 관찰자 시점, 그리고 재저작과 이야기 다시 쓰기, 선호하는 이야기의 발견, 그리고 독특한 결과를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내러티브의 코칭의 성장적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컨셉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와, 이렇게 드라마를 구성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드라마는 드라마 안에서의 다큐멘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TV에서 상영 중인데요. 거기에서의 특징은 누구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다큐멘터리는 평범한 사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 국연수도, 매일 잠만 자는 전교 꼴등 최용도, 원한다면 청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사실 처음에 찍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에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기록된 10년 전의 그런 기록들을 1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보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기록을 하게 되는 구성으로 이 드라마는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10년이 흐른 다음 다시 이 기록이 시작이 되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순수함과 풋풋함은 멀리 던져주고 더 치열해지고 또한 더 악랄해진 두 사람이 만난 새로운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다큐와 드라마도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두 사람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기획 의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드라마인 혹은 여러분들의 다큐멘터리인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나요?
네, 두 번째는 내러티브 코칭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내러티브 코칭이 뭐예요? 라고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러티브 코칭의 세 가지 단계 혹은 특징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드라마와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또한 주인공들이 관찰자 시점으로 자신의 기록된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공에서 또한 관찰자가 되었다가 다시 재저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러티브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코칭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의 크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재화입니다. 즉, 내 안에 어떤 문제 이야기 혹은 내가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나의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야기 치료나 내러티브 코칭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라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가끔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외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호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은 이런 이야기였지만 다시금 써내려가고 싶은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탐색을 하고요. 거기에서 독특한 결과를 찾아냅니다. 나의 자원이 무엇이고 예외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발견된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독특한 결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자원과 강점과 가능성이 되어서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새롭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저자가 되어서 reauthoring이라고 합니다. 재저술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내러티브 코칭의 핵심 원리와 드라마를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앞선 어떤 그 네 단계로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재화를 통해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재저작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지배적인 문제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 선호하는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결과들, 즉 기존 이야기와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험들을 탐색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이야기의 저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풍성하고 입체적인 자아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내러티브 코칭의 핵심이자 또한 특징이고 목표입니다. 네. 외재화와 관찰자 시점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 외재화와 함께 관찰자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드라마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내러티브 코칭의 원리는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 10년 후에 이 주인공 두 명이 예전에 자신이 기록을 당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그곳에서의 자신을 다시 한번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나레이션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레이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발견과 성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여겨지고 느껴지고 또한 새롭게 인식이 되는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신 밖에서도 들여다보고 또한 자신 밖에서 들여다본 곳으로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재저작과 이야기 다시 쓰기입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내러티브 코칭의 원칙은 자신의 삶 이야기를 새롭게 의미화하고 재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 주인공 국연수죠. 국연수는 이 국연수와 그리고 이 최웅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원수와 같은 사이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첫사랑이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첫사랑이 실패에 대한 그런 깊은 상처와 또한 서로에 대한 원망들로 가득을 했었다라면 그 또한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으로 다시금 자신들의 상처를 성장의 과정이라는 재해석의 과정들로 변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국연수는 성장의 과정으로 첫사랑의 실패를 바라보았다라면 최웅은 자신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았었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주고 또한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두 주인공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선호하는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내러티브 코칭의 원리는 문제 중심이 아닌 강점과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연수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죠. 그러나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 혹은 비교 의식으로 관계를 깨트린 실패자라는 어떤 자신의 문제 중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 이야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 즉 선호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인으로 자신의 가능성과 강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웅은 무심한 사람 혹은 수동적이고 순응하는 실패자라는 그런 문제 중심의 옛 이야기에서 최웅이 선호하는 이야기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표현하는 연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면서 더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특한 결과를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내러티브 코칭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적 이야기에 맞지 않는 예외적 경험들을 찾습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 기록된 자신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미묘한 배려와 관심의 순간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잘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배적 이야기에 균열을 내는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러티브 코칭에서 혹은 또 이야기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떤 순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를 다시 재방문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재방문했을 때, 그때 there and then, 그때 거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도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도 되고, 때문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해석들을 또한 또 창출하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때의 그 모습은 새롭게 재구성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모든 어떤 내러티브 코칭의 핵심적인 원리들과 함께 드라마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았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이런 성장의 포인트와 내러티브 코칭의 궁극적인 목표가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며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서술입니다. 단순한 라벨,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복합적이고 또한 입체적인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정체성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로 지속 가능한 행동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메인 캐릭터죠. 국연수와 최용뿐만이 아니라 또한 김지웅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NJ라는 캐릭터가 또 나오는데요.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두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또한 모두가 모두의 인생의 저자로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구성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 이 메인 캐릭터들 2명뿐만이 아니라 또한 김지웅과 엔젤가 써내려가는 그들만의 이야기들도 아주 또한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함께 내러티브 코칭을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이 내러티브 코칭을 알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출가는 아마 이야기 속에 담긴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다시금 재해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그 어떤 특별한 좀 원리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한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구성해가는 그런 내러티브 그리고 내러티브 코칭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연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의 소스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